오늘도 잘 먹었어요. 맛있는 저녁이었어요. 여보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요, 녹차 한 잔 할까? 네, 알았어요. 잠시만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아프? 여보! 여보! 왜 이래! 여보! 눈 좀 떠봐! 여보! 남편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진 아내를 붙잡고 흔듭니다. 119에 전화하는 남편의 손이 떨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그녀는 평생 성실히 가정을 지켜온 70대 주부였습니다. 평소 조금 어지럽다, 손이 저리다는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실려간 그날 저녁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뇌경색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말했습니다. 단 하루도 아프단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사람의 절반이 바로 전날까지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그들 대부분은 단 한 번도 혈관이 막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틈 사이에서 생명의 길은 이미 서서히 닫히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요즘 들어 머리가 자주 어지럽거나 자고 일어나면 손끝이 저릿저릿하지 않으신가요? 깜빡깜빡 잊는 일이 잦아지고 예전보다 말이 더디게 나오는 날이 늘지는 않았나요? 대부분 나이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그 순간에도 혈관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혈관 질환은 번개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불운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올감입니다. 놀랍게도 혈관이 70%나 좁아질 때까지도 대부분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겉으론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생명의 길이 막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던 사람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혈관 손상을 안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병은 조용하고 교묘하게 우리 곁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단 한 번의 어지럼으로, 단 한 번의 말 더듬음으로 그 신호가 터져버리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놀랍게도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바람에서는 혈관이 조용히 막혀가는 과정부터 다시 젊어지는 길까지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의 바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속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혈관 손상의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하나의 길과도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깨끗하고 매끄럽던 그 길이 세월이 흐르며 서서히 좁아지고 구부러지고 때로는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오랫동안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통증도 뚜렷한 증상도 없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채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혈관 벽을 손상시키는 주범은 활성산소와 염증입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이 몸속에서 과도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혈관 벽을 공격하면서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두꺼워지고 통로는 좁아집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는 매일 조금씩 길이 막히고 있는 셈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무게 중 겨우 몇 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액의 4분의 1을 소비할 정도로 많은 피를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혈류가 잠시라도 막히면 뇌세포는 바로 손상을 입습니다. 단 몇 분만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진행되는 혈관 손상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무섭습니다.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사실 혈관은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에 의해 먼저 상합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쌓이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매일같이 혈관을 조금씩 닫아갑니다. 즉, 혈관 노화는 세월의 탓이 아니라 습관의 누적이 만든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혈관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그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막혀가는 이 길을 되돌리는 첫걸음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럼 혈관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몸이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이 일정 수준 이상 좁아지면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고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피로나 노화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편함들이야말로 우리 몸이 살려달라 외치는 첫 목소리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어지럼입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돌거나 머리가 띵해지는 경험. 잠깐이면 괜찮아지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그것은 이미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멈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손발의 저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이 붓고 젓가락을 잡을 때 감각이 둔해지거나 TV 리모컨을 들고 있다가 손끝이 얼얼해지는 증상들 말이죠. 이런 신호들은 결코 가벼운 현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기억력 저하와 말의 느려짐입니다. 그게 뭐였더라? 하며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예전에는 금세 했던 일들이 이제는 2번, 3번 생각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혈류순환의 저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기억과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숨이 차거나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미 순환계에 부담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작은 이상들은 모두 지금 멈춰서 생활을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초기 단계에서의 변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몸을 매일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저리지는 않는지, 머리가 맑은지, 걸을 때 숨이 차지는 않는지,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몸의 변화를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듣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혈관 질환은 결코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전에 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를 알아차린 사람만이 더 큰 고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어떤 언어로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 잠시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온 신호의 근본적인 원인과 혈관이 왜 나이보다 먼저 늙어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혈관은 왜 이렇게 빨리 늙어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혈관의 나이는 단순히 세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큰 이유는 생활 습관의 누적이 있습니다. 하루 3끼 중 어느 한 끼라도 허투루 먹고 피곤하다고 운동을 미루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괜찮겠지 하며 그대로 넘기는 날들이 쌓여 조용히 혈관을 굳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식습관입니다. 달콤한 음료, 가공식품, 그리고 과도한 기름기. 이들은 입안에서는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혈관 속에서는 서서히 독으로 변합니다. 이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활성산소가 혈관 벽을 공격합니다. 상처난 벽에는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고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화를 꾹 참거나 늘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켜 결국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병이 없다는 옛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근거 있는 말인 셈이죠. 운동 부족도 빠질 수 없습니다. 혈관은 흐르는 피가 있어야 탄력을 유지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피가 끈적해지며 혈관벽에는 찌꺼기가 붙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혈관이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편 활성산소의 과다 생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이를 제거하는 효소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리 몸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결국 피 한 방울마다 작은 불씨가 생기고 그 불씨들이 모여 혈관 노화를 가속시키는 것이죠. 결국 혈관의 노화는 세월의 탓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반복한 하루하루의 습관이 쌓여서 생긴 결과입니다. 좋지 않은 식습관, 부족한 잠, 줄지 않는 스트레스. 이 3가지가 만나면 혈관의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0살, 20살도 더 앞서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이 늙어가는 과정을 안다면 우리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혈관 손상이
어떤 단계를 거쳐 악화되는지 그 경고의 순서를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마치 작은 금이간 둑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처럼 혈관도 세 단계를 거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약해져 갑니다. 첫 번째는 무증상 염증기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혈관 벽 안쪽에서는 미세한 염증이 시작되지만 통증도 어지럼도 느껴지지 않죠. 이 시기에는 대부분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활성산소와 염증 물질이 혈관 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벽은 점점 거칠어지고 상처난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으며 조용히 길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쉽게 포착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증상 발현기입니다.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지면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가끔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발이 저릿한 느낌이 들죠. 이때가 바로 몸이 지금 멈춰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오해합니다. 그 결과 혈류 차단이 더 심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큰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급성기입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혈관 벽이 터져버리는 뇌경색 뇌출혈 단계죠. 이 시기에는 치료보다는 후유증 관리가 중심이 됩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되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치료보다 회복이 아닌 관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학기술도 이미 죽은 세포를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병이 시작되기 전 혹은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스스로의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직 염증이 가볍고 혈류가 유지될 때 식습관과 스트레스, 수면을 바로잡는다면 혈관은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조기 발견이 곧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이처럼 혈관 손상은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알아차린 사람만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손상된 혈관은 정말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회복의 힘, 우리 몸이 스스로 혈관을 되살리는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가치유. 다행히도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한번 손상된 혈관이라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길을 다시 내는 놀라운 힘, 바로 혈관의 자가치유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혈관 주변에서는 새로운 미세혈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혈관 신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끊어진 도로 옆으로 새 길이 만들어지듯 우리 몸은 스스로 대체 통로를 만들어 피가 흐를 길을 열어줍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반년 정도 걸리며 그동안 얼마나 꾸준히 관리하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석 달이 지나자 손발의 저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줄여도 되겠다는 말을 들으셨죠. 몸은 정직하네요. 그분의 짧은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매크로파지, 일명 청소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혈관 안에 쌓인 콜레스테롤 찌꺼기와 염증 찌꺼기를 청소하며 혈관 벽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청소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이 그것을 도와야 합니다. 즉, 음식과 습관이 약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은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폴리페놀, 오메가3 지방산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영양소는 약이 아닌 자연의 음식 속에 담겨 있습니다. 색이 진한 채소, 과일, 견과류, 등푸른 생선. 이들이 바로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혈관 회복은 단 하루, 단 일주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야만 합니다. 하루에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인스턴트 음식을 한 끼라도 줄이고 걷는 시간을 10분이라도 늘려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닫혀있던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꾸준한 식습관 개선과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늘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믿고 매일 한 걸음씩 실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꾸준히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혈관을 깨끗하게 지키는 3가지 과일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보다 보충제보다 매일의 식탁 위 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혈관을 젊게 하는 천연약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알맹이 안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벽의 염증을 완화하고 기억력 저하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며 손상된 신경 전달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실제로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를 3개월간 섭취한 사람들의 혈류 속도와 기억력 점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이 보랏빛 열매는 뇌혈관의 젊음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빛을 내는 성분 리코펜은 혈액을 맑게 하고 피 속의 지방이 엉겨 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전 피떡 형성을 억제하여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나 올리브유에 살짝 조리한 토마토는 리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매일 밥상에 토마토 1개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나이를 몇 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바나나는 칼륨의 보고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하루 바나나 1개만으로도 혈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이 오래가 과식과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현명한 간식이기도 합니다. 이 3과일은 각기 다른 경로로 작용하지만 함께 섭취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블루베리가 혈관 벽을 보호하고 토마토가 혈액을 맑게 하며 바나나가 혈압을 조절하는 것. 3가지 힘이 만나면 혈관은 다시 부드럽고 탄력 있게 살아납니다. 복잡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자연 그대로 먹는 단순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 단순함 속에 꾸준함이 있고 꾸준함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어떻게 생활 전체의 리듬을 바꿔야 혈관 건강이 진짜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생활 습관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관은 하루의 리듬을 따라 반응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혈관을 젊게 만드는 것은 약이 아니라 습관의 힘입니다. 하루를 여는 첫 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두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밤새 농축된 피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하면서 혈관이 깨어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걷는 것은 혈류를 가장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빠를 필요도 오래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리듬 있게 숨이 가쁘지 않을 정도로 걸으면 됩니다. 걷는 동안 근육이 움직이며 피를 밀어 올리고 심장은 안정된 속도로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그 단순한 움직임이 바로 혈관의 젊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퇴직 후 집에만 머물다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차와 저녁 산책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년 뒤 요즘은 손끝이 따뜻하고 잠도 깊이 와요. 라며 웃으셨죠. 그 웃음 속에 회복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수면도 혈관 건강의 또 다른 기둥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들고 최소 6시간 이상 깊이 자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손상된 혈관 세포가 회복을 시작합니다. 낮잠은 괜찮지만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자면 오히려 혈류의 리듬이 흐트러져 밤의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치료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혈관은 바로 수축합니다. 화를 참고 억누르는 것보다 짧게라도 깊은 숨을 쉬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음악 한 곡이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를 바꾸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한 걸음 더 걷고 걱정을 한숨으로 흘려보내는 그 순간마다 혈관은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좋은 음식, 충분한 잠, 그리고 평온한 마음. 이 세 가지가 만나면 혈관은 다시 젊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혈관을 지키는 삶에 담긴 지혜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선택의 결과이자 오늘부터 다시 쌓아갈 수 있는 희망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몸은 늘 회복의 기회를 주고 우리가 진심으로 돌보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한 걸음의 산책, 한 모금의 물, 한 끼의 따뜻한 식사. 이 작은 일들이 모여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의 축적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위해 내린 그 사소한 선택 하나가 내일의 혈관을 바꾸고 앞으로의 삶을 지켜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뜻 아닐까요? 지혜의 바람은 늘 말씀드립니다. 지혜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안하길,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혈관에도 고요히 스며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지혜의 바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